박희라님이 부른 민입니다. 민. 영화 제목은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Hello my friend. Assalamu alaikum. This is I am Seoul, Korea. Okay,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또 10월달 난초관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월달 난초관리. 자, 9월부터 10월, 11월을 우리는 가을이라고 하죠. 계절상 가을입니다. 근데 지금 10월달에는 9월달에는 굉장히 계절은 9월이었지만 아니다 가을이었지만은 여름 날씨였어요. 그런데 10월부터는 다릅니다. 10월 달에는 막 22도까지 막 3도까지 가는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25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6, 7도는 떨어집니다. 특히 밤 기온. 그래서 굉장히 이게 냉해에 이제 취약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햇볕 관리, 차관 관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우리가 햇볕을 60에서 70% 이렇게 차광을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가을 아닙니까? 10월 달부터는 그 반대로 60에서 70% 이상 햇볕을 포근한 햇살을 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볕 자체가 영양입니다. 영양. 이게 이제 난초가 이제 햇볕을 받으면은 그 영양 축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햇볕 자체가 영양이다. 네,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저 증산작용이 일어나죠. 막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그럽니다. 입으로 줄기로 그리고 밸브 뿌리로 이렇게 생산을 해낸다 그럽니다. 영양을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철은 밸브 살찌기가 그래서 오도동 통통하게 난석을 약간 이렇게 하부작거려가지고 햇볕을 포근히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 관리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좀 습도가 막 한 40%, 50%, 어떤 때는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이제 통풍이라는 건 문을 이제 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에서 문을 이제 이만큼 열어놓습니다. 그럼 막 습도가 막 내려가 버립니다. 그 뭐 크게 염려할 건 없어요. 다만 여기서 걱정하는 것이 아까 온도 관리하고 이게 이제 통풍 관리하고 상승되는데요. 여름철에는 여름철이 아니라 낮에는 한 20도, 22도까지 올라가요. 막 23도. 어떤 때는 25도까지 간다겠죠. 그러나 평균은 21, 2도, 20도 이렇게 가다가 문을 이제 저녁에 이렇게 통풍 시킨다고 이만큼 열어놨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막 살살합니다. 그러다 모르고 안 닫았을 때 아침 기온이 한 8도나 10도 간다. 바로 냉해 맞아 버린다. 그게 됩니다. 통풍에서. 난초 사랑에 냉해 온도는 온도 편차가 15도 갈 때 냉해 맞는데 20도도 문 열어가지고 아침에 뭐 10도나 8도 간다고 어떻게 냉해 맞냐. 그런데 냉해 맞는다고 그러는데 10도 가도 냉해 맞아요. 자, 여러분 10도 20도 가다가 느닷없이 8도나 10도 갔을 때 편차가 10도에서 12도 차이 나도 냉해가 맞는다 이게야. 15도는 뭐 볼 것 없이 냉해 다 맞아버립니다. 10도 안 맞을 것 같아도 냉해 한 2, 3일 때려버리면 바로 맞아버려요. 그 하루만에도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관리에서 문을 여는 것도 좋지만은 밤에, 낮에는 냉해 맞을 이유가 없어요. 20도 이상 간다고 했잖아요. 18도, 20도, 22도, 25도까지 가니까. 근데 이제 통풍 관리 문을 열었을 때 야간에 문을 이제 모르고 안 닫아버렸을 때 아침 보니까 영상 7도나 8도 갔을 때 냉해 맞아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아침에 볼건 대낮에 22도 갔을 때 20도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꼭 15도 편차만 되어가지고 냉해가 맞는 게 아니라 10도, 8도나 10도 이렇게 느닷없이 갔을 때 냉해 맞으니까 좀 주의를 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난이 냉해에 가장 취약합니다. 하우스 이렇게 배양장 같은데 옆을태기로 이렇게 싹 걷어 올려요. 통풍 잘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제 밤에 문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밤에 계속 바람을 다 쐬러버립니다. 그러면 온도 편차가 15도 안 가서도 10도 미만으로 막 조금만 가도 냉해 싹 맞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우스는 전면에 수천 번. 그래가지고 봄에 이제 새싹 총 나오면은 아무리 멀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냉해 자기들이 맞은 걸 대강 알아요. 알면 막 인터넷에 막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져면 사면은 바로 다 냉해
냉해 맞아가지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난초 구입 시기도 얘기했지만 가을이 좋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가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난초 구입 시기는 봄에 하는 것보다 가을이 낫다 얘기했습니다. 제 난초 구입 시기 동영상 올렸습니다. 난초 사람이 봄에 하나면 두문 하나 얻는데 왜 그래? 냉해에 맞고 가온을 시키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가을에 난초를 구입을 해가지고 내 환경에서 그나마라도 겨울철에 휴면을 시키라. 그래서 제가 가을철에 난초 구입이 좋다. 난초 구입까지 갔습니다. 거기 이제 여기 10월달 난초 관리에 포함되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냉해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분갈이가 이제 막 시작되고 10월 말까지 다 거의 끝냅니다. 근데 좀 늦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월달 안에 분갈이 다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갈이 해놓고는 잘못하면 분갈이고 하기만 하면 어떻게 데미지 맞아가지고 난초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죽어버리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건 전부 가온시킨 난초, 도적놈들 가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분갈이는 봄에 했는데 뭐 냉탈 없이 꼭 가을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웃껍데기만 살짝 보셔가지고 점검한다는 게 이제 봄에 올라온 신화가 밑불이 다 쳤는가 안 쳤는가 그거 점검하고 이렇게 보면은 눈으로 봐가지고 곰팡이 침투했는가 아닌가 약간 회색빛이 난초 뿌리에서 붉은색 보시면 보인다든가 아니면 잎끝이 안 타던 게 탄다든가 잎끝 타도 곰팡이가 침투했어. 그러면 바로 분 쏟아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거는 뿌리파리가 2차 피어로 구멍을 냈는데 곰팡이가 침투했는데 잘 몰라요. 그럴 때 물속에다 담그라겠어요. 물속에 담그면 한 30분 담궈놓으면은 이렇게 건져보면은 하얀 뿌리에서 이렇게 회색빛이 나온 게 그거 곰팡이 침투했다. 그래서 잎끝이 타도 그 잎끝 마른 병이 아니고 곰팡이가 침투했을 때 잎끝이 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줄 때 막 오버히트 안 하던 난초가 느닷없이 넘쳐요. 그 바로 곰팡이 뿌리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10월달 난초 관리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 자, 물 관리는 지금까지 이제 새벽에 주고 오밤초에 주었어요. 9월달까지도 아마 그러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10월달부터는 저녁 때 물을 주면 돼요. 저녁 때가 4시나 5시, 6시 이렇게 주어도 돼요. 그리고 아침에 줘도 됩니다. 굳이 막 새벽에 주고 밤에 줄 필요 없어요. 왜? 기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물은 며칠이나 자기들이 한 3, 4일 간격, 4일에 줬으면 한 5일 간격 이렇게 주면 될 것입니다. 한 5일에서 6일 적당하라고 봅니다. 그러나 난실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잘 마르는데요. 저는 3일 간격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저희 아파트 20층입니다. 그러다 문 활짝 통풍이 너무 잘 돼요.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근데 이틀 만에 질러다가 저거 막 3일 만에 또 이틀 만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줍니다. 이게 분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건조한 듯 하다만 한 3, 4일 저는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는 10월 달에 한 2번 정도 물 주는 걸로 잡습니다. 그래봐야 3일에서 4일 간격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날 주고 또 일요일 날 주고 목요일 날 주고 일요일 날 주고 아마 이렇게 대부분 갑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는 또 달라지고 겨울철 물 관리가 또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물 관리 아침이나 저녁 때 물 주어도 되고 며칠 만에 주라는 게 없이 대낮에 나는 출근한 사람들 아침에 일찍 준다든가 뭐 이렇게 저녁에 또 와서 늦게 오면 할 수 없어요. 저녁에 9시, 8시에 주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저녁 때 주고 아침에 주는 것이 아침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대 관리입니다. 꽃대는 이제 이렇게 은박지로 해도 돼요. 은박지로. 저는 이게 저곡토입니다. 저곡토. 여기 아시죠? 저곡토. 수태, 아니, 조상 묘통 싸듯이 저는 수태를 사용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수태를 사용 안 해요. 거기에 막 부스러기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은박지로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은박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통이 없으신 분들. 자, 이거 화통 아닙니까? 화통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2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꽃대. 이렇게.
아이고, 오도독 통통하니 꽃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꽃대. 그래서 화통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은박지 해도 돼요. 난 저 사람이 나는 커피봉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굳이 화통 비싼 거 막 살 필요 없어요. 또 나는 애가 뭐 저거 또 좀 얻어도 되고 팔아라고 하는데, 이제 난초 이제 초보자들이 가면은 잘못하면 가스라이팅에 걸려들어 버린다. 가스라이팅. 난초 이거 하나 하면서 이거 하나 갖다 빌려봐 하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난초를 자기가 돈을 주기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팔아먹다가 난초는 명명품 비싼 거 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걸려요. 그래 난초 사가지고 죽어도 그 원망도 안 해요. 왜? 가스라이팅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베란다에서 수백, 수천, 수억 대가 날아가 봐요. 3억, 4억 날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몇 년 만에. 난초 사람은 한계를 분명히 그은 사람입니다. 저는 취미로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취미를 하고 있다. 촉수 늘어나면은 내 종자목 놓아두고, 나눠는 내가 산 데다 갖다 팝니다. 팔아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몇만 원, 5만 원이라도 더 이익을 그분한테 드려야죠. 그게 사회상 도덕입니다. 도덕.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취미를 합니다. 베란다에서 돈 벌라고 저는 하는 사람 아니에요. 취미. 목적을 분명히 돼야 합니다. 선수를 떼려면 돈 10억, 20억 그거니까 바로 잘못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베란다에서 돈 벌겠다고 명명품 산 사람들 지금 수억 대가 다 날아갔습니다. 화병, 암 걸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꽃대 관리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도 관리, 아까 얘기했죠. 습도 관리. 습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가을처럼 건조하니까 습도가 낮다 해가지고, 난 위에서 막 40%, 30% 간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려 대지라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왜? 신화가 이렇게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왔으면은 자꾸 이걸 뿌려 대면은 여기에 고여요. 고이면은 뜨뜻하면은 거기서 세균이 발생해가지고 신화 1년에 한쪽 보면 신화 쏙 빠져버립니다. 새카맣게 타면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물을 주워버리세요. 물을. 그래가지고 선풍기 확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제 관리입니다. 방제 관리 중에서도 방제가 뭐냐? 살충하고 살균입니다. 살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살충? 깍지벌레, 무슨 뭐 진딧물, 뭐 찌끼벌레, 뭐 이런 거, 뭐 민달팽이 이제 여름 아니니까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뿌리파리가 제일 그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거. 난초 곰팡이하고 냉이만 안 맞으면 난초 기를만 하다 이거예요. 뿌리파리가 일단은 그 뿌리를 갖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서 알을 까버린다. 그러면은 그것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바로 침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 피해를 봐버린다. 그래서 살충을 등한시 주로 하시는데 절대 등한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2번은 줘야 한다. 최하. 3번 줘봐 열흘에 한 번 꼴이에요. 2번, 3번까지 돼요. 저는 겨울에 휴면 기간에도 살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균제 이제 하는데 입마르병, 뭐 이제 곰팡이, 뭐 잘록병, 뭐 입금 마른병, 뭐 대댕이병, 녹병, 무름병, 벨병, 흰가루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살균제도 한 달에 한 3번 정도, 최하 2번 이상, 3번 해봐야 열흘에 한 번 거예요. 그 대신 물 주고 나서 오세요. 빼짝 마른다 한 번에 나오지 마시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충 얘기했죠. 살충. 그리고 살균제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살균하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한꺼번에 섞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살충제를 이제 하시는데 살균제도 마찬가지고요. 물 주고 나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님들은 이제 물을 확 주었어요. 주고 나서 1시간 후에다가 1시간에 지나서 화분을 들어보면 여기서 물이 똑똑 떨어질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살충제를 갖다 투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비카더니 뭐 프레렌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농약사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은 뿌리파리 되냐 안 되냐 그거 확실히 물어봐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 이제 살충을 했어요. 물 주고 나서 합니다. 그러면 2시간이나 3시간 주고 나오면은
거기에 살충, 그 농약 살충을 했는데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고수님들은 다시 물을 갖다 또 싹 씻어 내려버립니다. 아니, 난초사랑인 거 한 2시간, 3시간 후에 뭐 효과 없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아니라 살충이 다 죽었기 때문에 고수님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 갖다가 다시 한번 헹궈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헹궈내겠어요? 그 독한 농약을 갖다가 계속 살포했을 때 며칠 간격 하는데 난초한테 결코 좋지는 않을 거니까 살충이니까 죽었을 거니까 한 3시간이나 2시간 남은 3시간 후에 다시 물을 주어가지고 싹 배출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염육집적이에요. 염육집적.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남 뿌려 그래가지고 탄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제 관리 바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주고 나서 1시간이나 있다가 다시 살균제를 하는데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스 옥티바 그거 비싼 난처라네. 살균제 사실 필요 없어요. 싼 거, 오티바 대용의 디코닐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그리고 타벤탑, 그리고 베노밀, 저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록병에 뭐 이런 거더라. 다짜가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노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세균성 살균제가 브라마이신, 또 스트랩토마이신, 아그라마이신, 또 일품 이런 것은 세균성 살균제입니다. 그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굳이 가질 필요 없어요. 살균 한 달에 한 3번씩 하면 다 박멸됩니다. 근데 저 같은 거 아까 얘기했죠. 디코닐 에이스, 또 타벤탑, 또 베노밀, 전 3가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다짜가리, 잘록병, 잘록병 더러운 겁니다. 난초 이렇게 난초 물 주고 나면 톡톡 끊어지는 거 있죠, 밑에 잘록병. 그래서 종합 요즘은 살균제가 잘 나와요. 베노밀 같은 건 종합 영양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노밀 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일품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균성, 아그라마이신, 또 스트레토마이신, 또 브라마이신 이런 거는 세균성을 잡아주니까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살균 잘하면 굳이 세균성 농약 살균제 가질 필요는 없다. 자, 제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시비관리 빠졌네. 시비관리. 가을철 시비를 해야 되냐, 해야 된다 얘기예요. 저는 휴면기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 아주 붉게 타가지고. 휴면기 보면요, 난초가 안 움직여요. 잠시 휴식만 취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서 자마, 애가 크고 있다니까요. 크고 있어요. 그러면 난초 사람이 휴면 안 시키고, 가온 시키고, 가온 저는 없어요. 휴면 10도 미만으로, 10도, 15도 미만으로 이렇게 두어도 큰다, 이게야. 그래서 가을철 비료는 들쓰시면 이제 질소 성분은 별로 투여하지 마시고, 여름철에 많이 성장했으니까, 질소, 인산칼이 이제 없는 거, 인산칼이 또 봉소, 망간, 마그네슘, 칼륨, 이런 위주로 질소가 없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활력적 같은 거, 이제, 메네달이라든가 또 하이아토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철 비료는 이제 결실기니까 난초가 어떻게, 예? 떨떨해야죠. 짱짱하고, 까랑까랑하고, 입이 흐물흐물 하면은 겨울철에 냉해 다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인산가리 위주로, 마그네슘, 칼륨 위주로 이렇게 시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도 그냥 이 얘기를 해서도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달 난초 관리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난초사랑은 최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가장 정직한 채널입니다. 저는 정직한 채널이에요. 저한테 댓글도 오더라고. 몇 가지. 도적놈들이 가온시켜가지고 하니까 정직한 채널이니까 그걸 보고 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걸려가지고 돈을 수억 대를 날리고 있는데 내가 뻔히 아는데 베란다에서 맹명품 해가지고 돈 번다고 돈 못 벌어요. 돈 3억, 4억 날리는 건 화분 1억 주고 맹명품 몇 개 사봐도 몇 개 안 돼요, 그거. 돈 몇 천만 원짜리 몇 개 사들이면
그런데 이제 부석 갖추려고 하다 보면 한 100번 정도 사면 돈 3억 4억 그거 베란다에서 몇 번 화분 몇 개 안 된다니까요. 돈이 몇몇 번 비싸니까. 그러면 그것이 새끼 쳐가지고